자, 이제 이어서 봐요. 자, 신명, 그죠? 신이 되어진, 어, 인간, 신이 되어진 우리 모두의 그 네 가지 이름, 나란 무엇들인가, 신으로서 나란 무엇들인가. 첫 번째 신서, 그 다음에 신격, 자, 신묘, 신묘란 살펴봤잖아요. 미지와의 조우를 얘기합니다. 미지와의 조우란 그 너머 개념입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저것의 구성, 저것의 실질적인 내용이 뭔가 속속들이 이해를 해보시게요. 그래서 진정으로 미지란 무엇이 가장 궁극적인 미지인지, 예를 들면 외계와의 조, 그러니까 그 UFO 외계를 만난다 이런 걸 미지라고 표현도 하고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거는 물질 세상에서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미지라는 것은 물질 세상 그 너머에 있는 그 세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어제도 살펴봤듯이 오늘도 좀 시가 좀 길어요. 그럼 이제 어제 우리가 그 누구 강 건너 언덕에서 출생, 지금 여기 그가 와 계심점 이제 여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그의 이름이죠. 근데 이게 어제 이름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어제는 누구라는 직접적인 본인의 이름, 성과 성명, 본인의 이름 세 글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의 이름을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성,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안과 밖으로 신성과 신격을 다 구비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신의 성질과 신의 격까지 다 안과 밖을 가득가득 신으로서 전 그는 이제 그야말로 이게 외로워잖아요. 그죠? 그럼 외롭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외로워요 상태에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 외로움을 풀어내기 위해서. 어디로? 미지로. 그래서 미지와 그 너머로 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죠? 그렇게 해서, 본인 이름 세 글자가 이제 그라고 하는 거. 이따가 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거든요. 자, 그러면, 시는, 기본적으로 행, 그죠? 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한 줄 한 줄 이걸 척도 그 본질이 그 다음에 그 1년 2년 그 연은 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으로 넘어간다. 그거는 워프 저 공간이요. 즉 배로 움터버리는 거, 배로 움트는 거, 그거를 본질적으로는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그의 이름이라는 오늘 이 신묘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물론 연과 행으로 돼 있죠. 연과 행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두 개의 연이 하나의 묶음 형태로, 그죠? 그러니까 줄로 치면은 6줄이 이 한 묶음이 한 부분이 돼요. 근데 그 한 부분은 이 연으로 돼 있어요. 그죠? 장 이렇게 됐단 말이잖아요. 장이가 한 묶음, 장에서 한 묶음. 이게 8부분이에요. 8부분. 예. 자, 마치 이게 시라고 하는 것은 글을 압축해 놓은 게 시죠. 자, 봐요. 근데 이제 같아요. 어떻게 압축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것과 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요. 자, 봐요. 내가 기획문을 쓰든, 뭐, 설명문을 쓰든, 논설문을 쓰든, 그죠? 어떤 보고서를 쓰든, 그죠? 자, 가장 먼저는 닷소리와 헐소리로 되지죠. 그죠? 자식과 엄마가 짝을 이루어야 그래야 글자가 되잖아요. 글자. 가, 나, 객, 학, 뭐 이렇게 글자가 되잖아요. 자음과 모음이 일단 만나야 글자가 되죠. 그냥 닷소리, 헐소리로 하나의 글자를 형성하고 글자를 이루게 되고, 자, 이제 글자와 글자가 모여가지고 뭐가 되냐면 낱말이 돼요. 그러잖아요. 학자하고 교자가 붙어서 이게 글자와 글자죠. 학자라는 글자, 교자라는 글자. 이게 이제 만나서 이게 짝 지어짐으로써 학교라는 이 낱말이 되죠. 단어.
그죠? 낱말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낱말과 낱말이 모여요. 그죠? 낱말과 낱말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냐면 문장이 되죠. 거기에 이제 그 부호까지, 그죠? 마침표가 들어가야 문장이죠. 문장이 되죠.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어쩌냐면 문장과 문장이 만나서 하나의 문단이 되죠. 문단. 그죠? 문장과 문장을 합쳐서 문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문단과 문단이 만나서 이제 글이 되어지는 거예요. 글. 그렇잖아요. 하나의 글은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글이라고 하는 거요. 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의 살아있음, 그의 살아 생동함, 리을이니까 그죠? 그의 살아 생동함이라고 그랬죠.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본질의 글은 그 글만 읽어도 그죠? 그의 숨결, 그의 향기, 그의 채취, 그의 말씀, 그의 흔적, 그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거기서 살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글을 접하게 되면 글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새로워져요. 왜냐하면 그가 그 글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생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글을 보게 되면은 글만 보는데, 그죠? 그는 여기 없는데도 그가 생생히 살아나요. 자, 어떻게 살아나는 줄 아세요? 오늘 봤어. 그 글을 읽었어. 근데 똑같은 글을 내일 읽잖아요. 그러면 어제 그 전날 읽었던 그 상태보다도 더 이런 뜻이 있구나 라고 확 살아.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건 그야말로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가 그것을 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진정으로 그거와 절묘한 하나됨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짝이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글의 본질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가 살아 생동함을 그대로 활자로 옮기는 이게 글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글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겨울에 대해서 쓰겠다 하면은 그가 겨울이 되겠죠. 겨울이. 그죠? 그러면 겨울에 대한 글을 딱 써놨으면 그 글을 보는 독자가 정말로 막 겨울이 다가와 버려야 돼. 막 떨리고 쭈뼛쭈뼛 서고 그러면서 그 나무의 심정으로 돌아가고 내년 봄에 대한 계획으로 막 돌아가고 이렇게 겨울이 완전히 머리부터 발까지 살아나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잘된 글이에요. 잘 쓴 글이에요. 그게 진정으로 글이죠. 그죠? 글. 자, 그러는데 글이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글을 압축해 놓은 게 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쩌냐면 내나 이제 같은 형식을 띠게 되는데 요 형식을 띠게 돼요. 그래서는 닷소리, 홀소리, 물론 저기. 자, 이제 좀 저기로 합시다. 자, 낱말,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문단 해서 글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한 줄 한 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한 년, 장, 그리고 장과 장이 이게 지금 장과 장이 두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연으로 각각. 그러니까 8파트거든요. 장과 장이 모여진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게 참 멋지죠. 이 결이라 그래요. 결. 야, 결 참 멋지죠. 결은 저거 순수 우리말이에요. 결. 자, 결 들어가는 우리말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숨결, 그죠? 살결, 물결이 친다. 물결. 나무결. 이거 나이트 얘기했죠. 나무결. 나무결. 나무도 결. 그래서 톱질이나 대패질 할 때 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결에 반대로 하면 나무 다 이를 들고 일어나 버리잖아요. 부드럽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기에도 고기 결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제 그런 고사성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니 10년 동안 그 뼈하고 뼈와 살 사이에 그 결, 10년 동안 칼을 썼는데 한 번도 이 갈질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처음 상태거든. 그게 뭐냐면 하나도 안 달아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면 뼈와 살, 이거를 뭐라 하지? 뭔 골이랑 접고 아니 분골이랑 하는 거라. 아니 그 정육점에서는 그거 하잖아요. 그 소 잡을 때랑 그 가축 잡을 때 그런 장인들 있으시잖아요. 스륵스륵 했는데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쫙 이렇게 한치 뭐 살점 위에 붙어 있고 그런 거 없이 깨끗하게 그렇게 발라내시잖아요. 그 발라내는데 그걸 뭐라 하는데. 자, 그럼 칼이 한 번도 10년을 썼는데 그죠? 그 딱딱한 뼈 부딪힐 수 있고 막 저기 했을 때는 한 번도 달아지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그 결이 있잖아요. 그 결대로 그 순리하게 그 사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고기에도 저기에도 그 결이 있죠. 고기 결이 있죠. 비단결, 그죠? 비단결. 결, 아우, 결, 그죠? 자, 그 결에 해당해요, 저게. 장과 장을 합쳐서 결이라 그래요, 결. 그래서 장과 장이 합쳐지면 하나의 결을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의 결이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 SNS라 그래도 유튜브, 네이버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네이버에서 하는 그 SNS 그걸 뭐라 그래요? 뭐 인스타그램 있고 네이버에서 그거 하는 거 뭐라 그래요? 카페 저기 네이버 카페 네이버에서 뭐라 하잖아요. 인스타그램 있고 저기 뭐 저거 있고 유튜브 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 이제 제가 저기 좀 됐어요. 이거는 뭐 한 1년 정도일까요? 작년인가 거기 저기 보다가 거기에 그 참 작가들 많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시를 써서 쭉 올리는 분 있고 그렇게 활동하는 네이버에서 하는 SNS를 뭐라 그래요? 한번 쳐봐봐요. 예? 뭐라 그래요? 뭘? 크게 말해요. 아니 그냥 말씀하셔요. 아니 여기가 구 박사님이 계셔서 그래요. 블로그. 아이고 네 네이버 블로그 저게요. 네이버 블로그 주인을 블로거라 그러잖아요. 그래 굉장히 유명한 분도 많고 유명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정말 정말 제가 감동을 한 작가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예를 들면 스필식으로 그날 또는 어떤 일이 어떤 게 있었을 때 그거를 그냥 정말 진솔하게 글로 하시는 분인데 이분 닉네임이 뭐냐면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들어가 봐 보셔요. 너무너무 글이 아주 그냥 글로 그냥 샤워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냥 막 욕은 저 끝에서 아주 그냥 착하고 그 단아함이 그냥 내가 착해져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아름다운 내 샤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이분 닉네임이 뭐냐면 결이 고운 바람이에요. 결이 고운 바람. 결이 고운 바람. 요 분이 쭉 그 글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 여선생님. 그 다음에 굉장히 중견,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상도 받고 그 표창장, 교육장, 뭐 교육부 표창 이런 것도 굉장히 실력도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글이 써요. 결이 고운 바람 딱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하나하나 표현, 그 다음에 전체 이렇게 쭉 와 진짜 천상의 글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 닉네임이 결이 고운 바람이에요. 참 닉네임부터가 참 결이 곱다. 그분의 글이 진짜 결이 고와요. 결이요. 자 그래서
장과 장을 합쳐서 뭐라 하냐면 결이라 그래요. 그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그의 이름이란 요 시는 한 결이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두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결, 두 결, 세 결, 네 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결로 되어 있어요. 여덟 결로. 그죠? 그러면 장에서 장으로 넘어갈 때 워프, 배움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결에서 결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제 오늘은 우리가 결에서 결로 넘어가는 경험까지 하게 될 텐데 장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배움입니다. 배로 움트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에서 결로 넘어가게 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결같음이라고 해요. 한결같음. 이 결과 두 번째 결이 같다. 한결같다. 또 여기서 그 다음 결로 나오면 또 한결같다. 또 한결같다. 또 한결같다. 또 한결같다. 또 한결같다. 마지막 또 한결같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냥 그 곱디고 그 결로 그냥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결이 곱다 하는 거예요. 결이 곱다. 참으로 멋진 표현이죠. 자, 봐요. 아까 소드에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힐링하고 갑니다. 이거보다도 그건 사람의 표현이다. 우리 인간, 신이 되어진 우리 인간의 표현은 뭐여야 할까? 아름다워졌어요.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워졌네요. 이게 정말 결이 곱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 모든 이 결들이 우리는 삼남만상에 걸쳐서 다 한결같아야 해. 하늘과도 한결같고 땅과도 한결같고 이 집과도 한결같고 그죠? 저 나무와도 한결같고 저 구름과도 한결같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관계들 모든 인간들 그 서로 간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한결같아야 해요. 자, 한결같기 위해서는 어찌 돼야 되죠? 한 줄 한 줄 그 척도가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을 형성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배로 움터놔야 돼. 그랬을 때 비로소 그다음에 그 결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 결로 또 점핑이 됐을 때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한결같아지는 거예요. 한결같다라는 말은 이 표현은 이 어마어마한 표현인 거예요. 자, 깨달았다, 되어졌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너무너무 멋진 표현들이죠. 이걸 다 한 품에 안아버릴 수 있는 표현이 뭘까요? 한결같아졌다. 대우주적 운행과 한결같아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과 내가 한결같아졌다. 모든 인간들과 모든 인류가 참 한결같이 함께 살아간다. 한결같은 마음. 어마어마한 큰 표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지일관에서 일이관지에서 마침내 그 하나가 되어진다. 이건 다 한결같음인 거예요. 가장 온전한 한결같음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이제 다름이 없는 거예요. 다름이. 우주와도 같고 세상과도 같고 인간과도 같고 들어있음과도 같고 드러나 있음과도 같고 그대로 있음과도 같다. 한결같다. 그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진정으로 그렇게 바라봐 주어야 해요. 내가 봤을 때 이쁜 짓 하니까 이쁘게 보고 내가 봤을 때 이게 아닌데 하니까 믿게 보고 이렇게 단순한 게 어딨어.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설사 믿더라도 그래야 그가 또 다시 착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했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 그러면 미운 게 정말로 미운 걸까? 그죠? 저 미움 속에 이쁨으로 그죠? 미움 속에 있는 그 이쁨으로 한결같이 밖으로든 안으로든 이쁘게 봐줘야 해. 한결같아야 해. 그랬을 때 그도 진정으로 예뻐지거든. 그렇잖아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를 최종적으로 인도해주고 그렇게 손잡아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삼라만상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결같지 않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왜곡, 번뇌,
망상, 실패, 좌절, 그 막 부정적인 것들이 거기서 찾아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야, 한결같다. 너무너무 멋지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한결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떤 적일까요? 사람 인상적이 한결같지가 않은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한결같은 척 하는 거예요. 신은요? 인간의 궁극적 도달점이 신은요? 한결같음으로 전체를 다 안아서 그 한결같음으로 일도 세워주는 존재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야, 이게 결이다. 결, 8결로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이 8결이 또 무엇으로 구체화되는가 보셔요. 아, 너무 멋지죠. 자장결. 자장결.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시의 형식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이 시를 어제 저기처럼 분류하자면, 이제 내용적으로 분류하자면 무슨 시에 해당할까요? 어제는 신의 한 시라 그랬죠. 자, 요 시는 신의 한 시예요. 어제는 그냥 한글로 한이었잖아요. 그러면 한글로 한이라고 그냥 쓰는 거하고 요 아래 하는 이 고를 쓰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냐. 예를 들면 여기서도 이 모두의 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탑에서도 요 보주 말씀드렸죠. 피라미드에서도 그 위에 은뚝 서 있는 요거 말씀드렸죠. 원전할 때 요것도 점 말씀드렸죠. 한글 문장이 끝나려면 마침표 원점이 찍어져야 합니다. 종지부. 자, 다 그런 의미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한은 이 고로 아래에 들어가는 이 한은 한을 총괄하는 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냥 한을, 그죠? 네. 그러한 시입니다. 신의 한 시. 네. 자,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대체적인 이제 모습을 그 윤곽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들어가요. 자, 신묘가 도대체 뭘 말하고, 예. 어떤 신묘 내용들이 있는가? 그것이 본인이니까요. 예. 신이 되어진 그 자신이니까요. 제목, 그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그가 뭘까요?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이의 이름, 저의 이름이가 아니잖아요. 그의 이름이잖아요. 아이, 참 멋지죠. 여기 보면 그 누머 그랬죠. 그 다음에 어제 뭘로, 그 신격에서 뭘로 정렬이 됐어요. 지금 여기 그가 와 계십니다. 자, 그는 3인칭 대명사죠. 그죠? 3인칭 대명사잖아요.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 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를 3인칭이라 안 그러죠. 그죠? 이건 1인칭, 2인칭, 이게 이게 뭐라 해? 복수대명사 뭐 이렇게 표현하나? 그죠? 나, 너 있는데, 영어, I 있고 you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he하고 she가 있잖아요. they, their,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요 표현이 그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1인칭, 여기는 2인칭, 여기가 3인칭 대명사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미지와 조우잖아요. 그래서 기지는, 여기가 기지에 해당하겠죠. 나하고 내 눈앞에 있는 니, 서로 알아. 아주는 모른다 치지만, 그죠? 그래서 더 속속들이 하려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상적인 나, 너,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의 그의 세계로 들어가줘야 해요. 이게 이제 3인칭이죠. 그 다음 그거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너랑 나 이제 쭉 나올 텐데, 나랑 너랑 무슨 갈등이 생겼어. 그죠? 자, 이런 거와 똑같아요. 축구 경기를 해요. 청군하고 백군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누가 반칙을 했어. 그죠? 나 이거 반칙이지! 아니야, 안 했어! 서로 자기 편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나, 너인데. 그래서 여기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심판. 호루라기 들고, 옐로우카드, 레드카드 딱 들고, 심판. 심판은 무조건, 심판의 판결이 그냥 법이죠. 심판. 예를 들면.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기지가 된단 말이에요. 기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기지. 예. 야, 이게 이제 금방 나와요. 그럼 여기는요. 아직 모르는 거야. 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의 이름. 자, 직접적으로 지금까지는 내 안과 내 밖 이랬죠. 그러니까 본인 이름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안팎을 다 아우르는 요리로 점핑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난데 이거를 통합한 3인칭의 나로 점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묘예요. 그래서 미지와 조인 거예요. 그 너머로 간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에요. 그럼 그의 이름은 나의 이름 그 다음 이름 세 번째 이름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나란 무엇들인가 신이 된 나란 무엇들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그의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은 뭘로 구성됐냐면 신묘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신묘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8결 비단결처럼 여기서 살아 꿈틀꿈틀 숨결이 가장 자연스러운 숨결, 가장 애틋하면서도 가장 정결하고 가장 청아하고 가장 완벽한 숨결이 여기에서 꿈틀꿈틀.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어이, 도대체 이 시가 뭐야? 이제 외향적인 건 다 살펴봤고 이제 안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어요. 잘 저기죠. 나르치스와 골트문트의 아기자기한 동해, 헤르만 헤세의 천부적인 조율, 신과 인간의 영원한 그리움, 그의 오묘한 이어짐, 나와 너의 내달리는 평행선, 우리의 우아한 조화. 이 글자가 작아서 우아한 조화, 말과 씀의 상이한 명분, 말씀의 위대한 통합, 영혼과 물질 육신의 아득한 괴리, 인체의 절묘한 합의, 안과 밖의 가깝고도 먼 애증, 안팎의 탁월한 인도, 생과 사의 요원한 노정, 존재의 장엄한 가르침, 스승과 제자의 하염없는 외로, 그 너머의 여한없는 내리사랑. 자. 그 형식이 대체로 같죠. 아까 그 나, 너, 그 1인칭, 2인칭, 3인칭 했던 것처럼 요건 1인칭, 2인칭 어쨌든 요거 여기가 3인칭이겠죠. 1인칭, 2인칭, 여기가 3인칭이겠죠.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생과사, 존재, 스승과 제자, 그 느머. 자, 그러면 자, 살펴보십시다. 이 첫 번째 결을 이해하시게 되면 나머지 이게 무슨 말이구나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1결 첫 번째 결입니다. 나르치스와 골트문트의 아기자기한 동해, 헤르만 헤세의 천부적인 조율. 이게 책이거든요. 책 내용인데 이 책의 제목이 뭔 줄 아시죠? 그죠? 이게 원래 책 제목, 이게 책 제목이에요. 나르치스와 골트문트. 이게 왜 골트문트냐면, 이게 도거예요, 도거. 골드, 금. 골드, MUND, 문드. 그러니까 이걸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골드, 문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이 표기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도거거든요. 요 헤르만 헤세 이분이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진짜 돌아가셨죠. 상당히 오래되셨죠. 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네. 요 분이 독일, 고향이 독일이세요. 보니까 독일계 스위스인 그러니까 독일에서 태어나시고 스위스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어마어마한 위대한 작가죠. 요거 말고도 책이 데미안도 있고
시타르타도 있고 몇 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도고예요. 독일어. 독일 비게테스인 하이히틀러 골트문트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이게 드를 트로 발음해요. 골트문트, 골드문드가 아니고 골트문트. 예, 그래요. 그 구텐탁. 그 책 제목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뭐라고 번역해서 소개됐냐면 이게 멋지죠. 이거예요. 기지 미지. 지와 뭐예요? 이거 다 아실 텐데 지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소개가 된 책이죠. 거기 주인공이 나르치스하고 골트문트예요. 이 책의 저자 작가가 헤르만 헤세예요. 그죠? 네. 요게요. 자, 우선 이 내용을 좀 전체적인 거 좀 이걸 이 지와 사랑 나르치스 골트문트가 뭔 책인지를 알아야 대강의 줄거리를 알아야 이제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가 이해될 수 있겠잖아요. 나르치스도 남자요, 골트문트도 남자예요. 우리 나르시스트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나르시즘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뭐 우리말로 옮기면은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애. 그러니까 이제 그 뭐예요? 나는 너무 아름다워. 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개울가를 지나는데 개울가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자기에 취해서 자기 애적 그런 어떤 사조 나르시즘 뭐 그런 거잖아요. 이름이 나르치스죠. 거기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르치스라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둘 다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뭐 두 명인 셈이죠. 나르치스라는 사람은 수도원에 있어요. 수도사예요. 수도사. 옛날 왜 중세 시대에 그 수도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르치스는 내적인 정신의 세계를 추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직접 수도사라니까요. 네. 종교를 추구하고 종교를 가르치고 종교의 귀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인물이고, 골트문트는 정반대예요. 골트문트 이 양반은 이제 천의 고아야. 그러다가 어쩌지 하다가 이제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방황하고 살고 막 이러니까 또 정처 없이 또 돌고 이러니까 뭐 수도원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골트문트는 굉장히 천부적 예술적 재능이 있는 분이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성향이 너무 달라. 이 나르치스 정반대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외향적이면서 막 내적 정신세계 종교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전부 이 재능 그 예술적으로 막 뭘 만든다거나 그린다거나 그 어떤 그런 기발한 생각이나 해가지고 막 그 세상 속에 돌아다니고 막 거기에서 굉장히 예를 들면 바람둥이 애요 나중에 그 아리따운 아가씨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수도원을 뛰쳐나가게 돼요. 골트문트가.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이래요. 참 멋지죠. 그러니까 나르치스는 지혜에 해당해요. 정말 진지하게 내면 세계에 그 들어있음 세계에 집중하면서 가장 본질적으로 알고자 하는 그 추구,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완성을 도모해 가려는 그런 양반이고, 골트문트는 사랑에 해당해요. 직접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그 여인과 막 뜨겁게 막 사랑을 나누고 예술적으로 막 술도 먹고 세상 막 어울리고 이제 이러면서 골트문트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이 세상 속에서 꽃피워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향적이다 하면 여기 외향적이에요. 이게 딱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면 세계에 해당한다면 여기는 외적 세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는 드러나 있음 쪽이야. 여기는 들어있음 쪽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수도사예요. 자, 이제 그렇거든요. 그게 이게 굉장히 멋진 거예요. 자, 그러다가 골트문트가 이제 요 안에만 있으니 이거 오직 죽을 맛이었겠어요. 수도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골트문트가 아가씨만 지나가도 아가씨 향기만 맡아도 그냥 뛰쳐나오는데 야, 여기서 수도하자. 내면을 깨워야 된다. 나르치스가 이거 이제 둘이 서로 이제 정말 절친이 된 거야. 짝이 된 거야. 짝이. 너무 다른데 또 서로에게 너무 이끌리는 거예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끌리는 거죠. 그러는데 N극과 S극이 붙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골트문트가 이제 안에 그 수도원 생활을 못 견디고 이제 그때쯤에 어디 아가씨 그 근방에 있는 아가씨 그 마을에 사는 아가씨인가 저기 하고 이제 눈이 맞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뛰쳐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아가씨하고 저기 하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바깥 생활 밖으로 돌면서 이제 생활을 해요. 그 나중에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저기 그 나라 거기에 총독 제일 높은 총독이 있는데 총독의 그 애첩하고 골드문트가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거기에 걸려 그래서 뚝뚝이 나가지고 얼마나 두드려 맞고 난리가 났어. 감옥에 갇히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어찌어찌 해서 골드문트를 구해가지고 다시 이제 또 처음 수도원으로 다시 또 들어와. 나르치스는 나르치스대로 이 내면에 이 정신세계 그죠? 이 가치 척도에 이 종교의 큰 기위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완성해 가려고 하고 골드문트는 막 밖을 펴고 싶어. 그냥 천부적인 예술적 재능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온갖 쾌락 세상에 있는 그 물질적인 것들 막 누리고 싶고 그냥 막 정반대. 여기는 영적 실존파, 여기는 물적 실제파예요. 여기는 세상파, 여기는 세계파, 여기는 드러나 있음 파, 여기는 들어 있음 파예요. 여기는 모든 파, 여기는 모두 다 파예요. 이제 우리가 다 이해했잖아요. 여기는 소리파, 여기는 수리파예요. 참 공교롭게도 이래 됐죠. 이거 제목이 지와 사랑이에요. 기지, 미지, 지와 사랑. 자, 그러는데 이거 보세요. 정말 멋지죠. 정말 이렇게 해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아기자기하게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 자기야 내 애기 막 이러잖아요. 정말 아기자기하게 정말 알콩달콩 둘이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도 막 뛰쳐나가서도 나르치스에 대해서 묻고 나르치스는 또 골드문트가 걱정돼서 또 묻고 진짜 짝지라니까요. 여기 진짜 이 삼라만성의 이치가 농축돼 표현돼 있어요. 아기자기 나르치스에게는 골드문트가 자기고 골드문트에는 나르치스가 내 애기고 서로 아기자기야. 네. 그러한 통해. 자, 이게 소설의 내용이에요. 지와 사랑. 이게 소설이잖아. 근데 이걸 통해서 여기에 다 함축돼 있잖아요.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 전체를 이 소설에 빗대어서 이 주인공들에게 인입해서 그죠? 그 감정도 이입하고 그 이치도 이입하고 우리 이 인간의 인간의 군상 뭐 이런 것도 막 압축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소설인 거죠. 그래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저마다 완성을 해내야 한다. 인간으로서 사람에 머무르지 말고 막 이제 이런 거야. 이거를 이 헤르만 헤세 이 작가가 그야말로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읽어내서 그걸 소설로 써서 했다라 이게 자체가 정말 노벨 문학상. 시간 벌써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는데 자, 여기서 나르치스가 나르치스와 같은 살아야 하는 나르치스가 멋진 인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야. 골드문트처럼 삶은 살아가야 돼. 그것이 사는 것이요. 그래 골드문트가 잘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다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하겠어요. 그죠? 자, 이때 정말 답을 내리기 힘들잖아요. 이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나르치스는 뭐에 해당하냐면 조밀에 해당해요. 조밀. 내적 정신세계, 그 조밀함으로, 그 사상적 체계, 가치척도 들어있는 세계, 이쪽에 해당합니다. 그럼 골든들 밖으로만 뛰쳐나가서 그냥 여인하고 막 사랑도 뜨겁게 나고 술도 강하게 먹고 예술적으로 쫙 예술도 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조리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양자에 대한 답이 뭐가 될까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 조율이에요. 조율.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쪽이 조밀, 이쪽이 조리. 그래, 시옷에서 우리 다 했잖아요. 조밀, 조리. 자, 그러면 조율이 어딜까요? 여기가 조율이겠죠. 그죠? 자, 나르치스, 골트문트, 헤르만 헤세. 그래서 이 헤르만 헤세가 나르치스와 골트문트를 통해서 인간 삶을 크게 양분으로 해서 이쪽 인간 계열에도 교훈을 주고 이쪽 인간 여기에도 교훈을 주고, 그래서 우리 모두 언제나 인간으로 자리를 잡자. 그렇게 성장을 읽어갑시다. 서로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보듬고 껴안으면서 함께하면서 동행을 통해서 이런 걸 이 소설 속에 녹여낸 거예요. 그야말로 무엇을 통해서 그리할 수 있었냐면 여기 표현해놨죠. 천부적인 조율을 통해서 누구 편도 들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 편도 들지 않으면서도 나르치스든 골트문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소설 속에서. 그럼 헤르만 헤세의 이 작가가 이 창조자잖아요. 조물주잖아. 이 소설을 지은 천부적 조율에 의해서 그려가는 거예요. 이 전체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 지와 사랑에. 그래서 지와 사랑에 나르치스와 골트문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됐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또 바로 이어서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